조선 35페이지에 진정한 조선, 단군 조선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예. 자, 단군 조선을 보시면 대일항쟁기에 보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쓰신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47대 단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군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아직 못 벗어나서 47대 단군이 바로 단군 1000년을 다스렸고 나머지 또 이제 기자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책들이 지금까지로 봤을 때 14권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진정한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치한 것이 삼한관경제로 통치를 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본조선의 그 일부분, 만약에 있었다면 일부분의 기자가 이렇게 찾아왔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의 어떤 실체도 바로 이 삼한관경제를 알 때, 그리고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기자조선의 실체를 알고 위만조선의 실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새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단군 조선에 관한 부분은 꼭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한국사를 안고 있는 대명제는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한국사의 면모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바로 이 단군 조선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국사 인류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관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인류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관의 출현. 지금은 제3의 역사관이 출현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쪽인데요. 과학자, 종교가, 정치가, 철학자 그 누구도 인류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본질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해 줄 제3의 역사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역사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병난의 위기라든지 전쟁의 위기라든지 남북한의 위기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미래에 펼쳐지는가, 이 모든 것이 이 총체적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학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구사학이라고 하는 거죠. 실증사학이라고, 소위 실증사학인데 랑케로부터 시작해서 랑케의 제자 리스로부터 역사학을 배운 것이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제국대학이 9개가 있었어요.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일왕에 충성하는 거죠. 일왕에 충성하고 그때 제국주의에 충성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9개의 대학이 전부 제국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한, 식민지에 설치한 경성제국대학이고 이것이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해방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들 역사학자들과 만철 조사부에서 근무한 역사가들이 그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랑케에서부터 리스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시라토리 구라키치로 이어져서 쓰다 소키치,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실증사학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증사학은 19세기 말부터 특히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 시류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1930년대 한국인 학자들이 등장해서 실증사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보셨던 그 인물들 있잖아요. 시라토리 구라키치, 아까 보셨듯이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다라고 하면서 단군 역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실증사학이다. 이만희 시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이 1대에서 22대는 조작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사람들이 실증사학의 시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뭔가 실증사학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실증사학이란 이런 겁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과 그리고 중국사서의 천문 기록, 일본서기의 천문 기록을 보니 삼국사기는 89%의 실현율을 보였다. 중국사서는 78%, 일본서기는 3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통해서 역사를 밝혀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는 고이왕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초고왕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백제는 고이왕 이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이왕 이전에 바로 구수왕 시절인데 구수왕 시절에 태백주연이라고 해서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박창범 교수가 과거 금성의 위치와 밝기를 계산해서 이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면 과학적으로 실증해서 어떻게 보면 실증사학인데 이걸 통해서 밝혀낸 것,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실증사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증명조차 못하고 있다. 실증사학이 아니라 위증사학이다. 신백강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증사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로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을 증명하냐면 선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그 역사관, 그것만을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실증사학이요, 폭력적인 실증사학이다. 폭력이라는 거는 강압이잖아요. 이것만을 선택해, 다른 거는 다 부정해라고 하는 거죠. 환단고기는 위서야, 뭐 규원사하는 위서야, 단재 신채호 선생을 책을 갖다 인용하면 논문에 실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과연 폭력적인 실증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진 문화인류학자는 식민사학에 의해 양성된 식민사학자들은 저들의 사관에 맞는 사료가 나오면 침소봉대하고 위배되는 사료가 나오면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료라 하더라도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역사 비정에 있어서도 식민사관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사의 일본 종속이 오늘의 한국사이다. 실증 운운하면서 역사를 특정 시각에 제한하거나 옥에 가두는 일은 역사적인 폭력이다. 실증사학은 역사적 폭력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실증사학을 좋게 봐도 뭐냐면은 실증사학은 인류의 정신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41쪽에 보시면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인간 역사의 대세와 근본 정신을 보는데 무지 목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학은 객관주의 구사학이요, 신사학은 주관주의 신사학이 있는데요. 결국엔 인류 정신사의 맥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 구사학과 이 실증사학과 주관주의 신사학을 넘어서 오늘날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일의 역사학이 필요한 것이다.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제3의 새로운 역사학이 절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44쪽을 보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의 역사학이란 무엇이냐 도표가 있는데요. 환국배달 조선 삼성조의 원형 역사관인 신교사관과 대한사관으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고 인간을 천지광명을 체험한 환단의 인간 또는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역사적 주체로서 인식한 것이고 구사학과 신사학을 수용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학이다. 온 인류가 대안으로 하나 되는 대통일의 역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